연예계 모든 것들을 순위로 만나보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키워드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색어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고 많은 스타들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손 안에 꼽히는 대역급 5팀만 낮추려보는 랭킹쇼 하이파이브. 최근 영화 두 개의 달 시사회 현장에서 주연 배우 박한별의 전신을 감싸는 화이트 시스루 룩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등 라인이 거의 드러난 파격적인 반전 뒤태로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의 화이트빛 시스루 의상에 드러난 완벽한 바디라인. 그리고 깊이 파인 뒤태는 아찔함을 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항상 여배우들의 다양한 시스루 룩은 큰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최근 영화 연가시 시사회 현장에서 이한이는 가슴 라인에 시스루 룩으로 포인트를 준 미니드레스로 요염함과 귀여움을 넘나드는 바비 인형 자태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고, 영화 IM 시사회에서 파격적인 블랙 망사인 시스루 룩으로 시선을 한몸에 받은 소녀시대 티파니, 그리고 은교로 청초한 섹시함을 가진 차세대 섹시 심벌로 떠오른 김고은이 은교 시사회 현장에서 파격적인 전신 시스루 룩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휘어잡기도 했습니다. MBC 새 드라마 골든타임의 주연을 맡아 제작 발표회에 모습을 드러낸 황정음. 다소 후덕해진 느낌의 모습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평소 살아있는 S라인 몸매의 소유자로도 유명했던 그녀였기에 조금은 의아한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되게 막 그런 애기 같고 이런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좀 더 여성스러워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디라인이 돋보이는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떡 벌어진 어깨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기도 했고, 착시 효과를 노린 듯한 블랙 앤 화이트 계열의 드레스로 오히려 후덕해 보이지 않느냐는 네티즌의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포토월에서 배를 의식한 듯 팔짱을 껴 배를 가린 듯한 포즈가 눈에 띄기도 했었죠. 또 지난 7월 3일 슈퍼주니어의 6집 앨범 발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인. 전역 후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 온 듯한 부덕한 형님 포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불과 보름여 전 자신의 SNS에 눈빛 살아있죠? 뭔가 느껴지시나요? 라는 글과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한 듯한 갸름한 얼굴형을 공개했던 강인. 데뷔 초 날렵한 턱선과 뚜렷한 이목구비로 사랑받던 꽃미남 시절의 모습을 기대했던 팬들에겐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강인은 현재 혹독한 다이어트 중이며 전역 후 무려 6kg을 감량한 상태. 비록 사라진 턱선의 굴욕과 함께 후덕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긴 했지만 오히려 강한 늠름함과 훈훈함이 느껴진다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한데요. 모쪼록 활동을 시작한 만큼 하루빨리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렵한 턱선에 꽃미남 포스를 풍기는 강인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고 박용화가 세상을 떠난 지 2주기가 되던 날이었는데요. 가뭄 걱정이 한창이었던 지난 6월. 하지만 그가 떠난 날을 하늘이 기억이라도 하듯 6월 30일 그의 2주기에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네, 박용화 씨는 생전 일본에서 행사를 가질 때마다 비가 내렸거든요. 때문에 일본 팬들은 비를 부르는 남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박용화 씨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비가 내렸고요. 또 두 번의 추모식 때도 어김없이 비가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런 비를 보면서 팬들이 더욱더 박용하 씨를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를 부르는 남자 고 박용하.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없는 그이기에 이 별명은 팬들에겐 특히나 너무나 애달픈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7월 2일 MBC 새 드라마 골든타임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송선미의 예기치 못한 파격 발언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전 소속사이자 이미숙과 고 장자연 등의 매니지먼트사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피소당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그녀의 답이 화근이 된 것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계시는 어떤 드라마 전혀 관련이 없는 저희 소송건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드라마의 피해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개가 저를 보고 짖어요.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송선미의 거침없는 표현력으로 불거진 일명 미친 개 발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논란이 심화되자 송선미는 이튿날 미친 개 발언과 관련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도해지고 있는 분쟁에 너무 괴로워 잠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사과와 함께 해명의 뜻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미숙과 전 소속사의 소송은 송선미의 미친 개 발언으로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럭셔리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배우 한채영. 그녀가 살고 있는 청담동의 빌라가 경매 위기를 맞았다는 논란이 불거져 놀라움을 안겨줬는데요. 한채영 부부가 2009년 매입한 이 빌라는 청담동의 빌라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당시 공시지가 60억 원을 기록,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으나 현재 매매가는 2009년 대비 40%가량 급락한 약 30-40억 원 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한채영 씨 부부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인을 위해서 한채영 씨의 남편이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이 지인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한채영 씨의 남편이 변제할 뜻을 밝혔고요. 그래서 조만간 경매는 취하될 예정입니다. 최고급 웨딩과 최고급 자동차, 그리고 최고급 빌라 거주로 럭셔리한 이미지의 상징이기도 했던 한채영의 이 같은 경매 위기 논란은 네티즌들에게도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된 만큼 아름다운 바비 인형 한채영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